해수면이 65m 정도 상승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65m요? 이런 바다 옆에 있는 메가시티들은 다 물에 잠길 것으로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는 수도 좀 이전하려고 그러죠. 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베리아, 동시베리아 쪽에서 이제 인류가 생존하는 지역에서는 제일 추운 지역입니다. 예. 근데 올 여름에 48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영상. 이 중국 정조시가 201mm 시간당 내리니까 거기는 지하철 잠기기 아니라 지하철 객실에 여기까지 목까지 물이 다 잠겨버렸습니다. 사실은 피해 규모가 훨씬 크고 더 치명적인데도 약간 경각심이 덜한 측면이 있어요. 네,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청명한 하늘, 단풍, 여행하기 딱 좋은 계절이 돌아왔는데요. 근데 이 가을이 뭐 사라진다, 사라질 수도 있다. 뭐 날씨 변화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가 돌아가고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이 유명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에어컨에서 전기장판으로, 반팔에서 패딩으로 네. 중간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봄, 가을이 점점 짧아진다. 예, 이게 그 기상학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떤 겁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아내도 이제 봄, 가을 옷은 안 사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저 체감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보면은 겨울에서 바로 여름으로 가고 여름에서 바로 겨울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올해 4월에 이제 기상청에서 100년 동안 우리나라 계절이 변한 날씨를 쭉 분석을 했는데요. 예, 예. 실제로 보면 봄은 6일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 20일 정도 늘어났고요. 여름이 20일이 늘어났어요. 네, 가을은 한 거의 4일 한 정도 줄어들었고 겨울은 22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계절이 점점 이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더워지는 쪽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열대화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추워지는 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가을은 거의 없이 있더라도 간절기 형태로 잠깐만 지나가고 그대로 여름에서 겨울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기온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급격한 기온 혹한이 올 가능성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날씨로 그냥 변해가는 거군요. 아, 우리나라 이 아열대성 기후로 간다는 그 무수한 얘기들, 또 해수면 때문에 찾아오는 그 어족들, 물고기도 이제 변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눈앞에 진짜 현실이 돼 있는 거군요. 뭐 이제는 거의 뭐 현실로 가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흘러가면 도대체 무슨 일이 닥치는 건가? 무시무시한 영화들 보면 저 빙하가 다 녹아갖고 전 세계가 거의 다 물에 잠겨버리고 뭐 굉장히 무서운 예상들하고 뭐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남북국의 빙하들이 막 녹아버리면 진짜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남북극 빙하가 다 녹으면 해수면이 65m 정도 상승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65m요? 그러면 서울의 평균 고도가 50m거든요. 예. 당연히 뭐 지금 벌써 그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의 육지가 잠겨버린다는 얘기죠. 지금도 이미 그 호주 국립기후센터 같은 경우는 2050년에 가면은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은 사람이 살 수 없다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야, 2050년이요? 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뭄바이라든가 예를 들어 뉴올리안즈라든가 예를 들어 뭐 이러한 상하이라든가 이런 바다 옆에 있는 메가시티들은 다 물에 잠길 것으로 현재 뭐 아시겠지만 이미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는 수도 좀 이전하려고 그러죠. 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해수면 상승이라는 붕괴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는 이런 역할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제 IPCC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측한 게 이제 내년에 발표를 하는데 요약이 이제 이번 때 지난달에 나왔죠. 그걸 보면은 한 1m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뉴욕이라든가 이런 많은 도시들은 상당 부분이 물에 잠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MIT의 그 예측을 보면은 2070년 정도 가면은 베이징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살 수가 없다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거의 뭐 전 세계 인구의 한 35억 정도의 인구가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런 기후로 변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베이징 같은 데들이 사막화된다 하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가장 저는 참 말도 안 되는 게 베로우얀스크라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동시베리아 쪽에서 이제 인류가 생존하는 지역에서는 제일 추운 지역입니다. 예. 거기가 이제 기록은 영하 67도까지 기록한 지역입니다. 네. 근데 올 여름에 48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영상. 그게 영하 40 몇 도인 지역이 영상 40 몇 도가 됐다고요? 네, 이거는 미쳤다.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건 미국 같은 경우 우리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미국 가장 남쪽이 텍사스입니다.
텍사스까지 영하 18도까지 떨어졌는데 텍사스가 2월 평균 기온이 영상 15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33도가 더 떨어진 겁니다. 안 추웠던 지역에 그렇게가 추우면서 눈이 덮여버리니까 모든 발전소가 다 셧다운 돼버린 겁니다. 네. 오리건주라든가 워싱턴주 거기는 서해안행성 기후이기 때문에 북쪽은 비가 많이 오고 기온이 많이 안 올라가요. 네. 그런데 이 지역이 올해 거의 40~50도까지 다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그 기상학자가 2000년 만에 한번 발생할 수 있는 폭염이다. 2000년 만에 폭염. 네. 이 재앙이라고밖에는 설명할 도리가 없네요. 갑자기 이게 뭐 그 지역에 평균 날씨가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의 예측이 있었을 텐데 이걸 다 부숴버리는, 다 깨버리는. 다 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폭염이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일단 사망자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호주 대형 산불 기억나네요. 그거는 이제 2019년부터 2020년 초까지 있었는데 엄청난 거. 정말 재앙이었죠. 약 한 20억 마리 정도 야생동물이 사라졌던 그런 대형 산불이었는데 예. 기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은 인제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리지 않고 대형 산불이 이제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 강수량이 급격히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재앙적으로 온다는 겁니다. 비가 와도 중국의 정저우시에 하루에 201mm가 한 시간에 201mm 내렸는데 이 중국 정저우시가 201mm 시간당 내리니까 거기는 지하철이 잠긴 게 아니라 지하철 객실에 여기까지 사람 목까지 물이 다 잠겨 버렸습니다. 저 정도면 서울도 똑같다. 서울이라고 달릴 게 뭐 있냐. 이 빗물이 201mm가 쏟아져서 빠져나갈 수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크라이밋 센트럴에서 예측하는 게 2030년 이전에 10년에 한 번 정도 홍수나 태풍이 올라온다면 국회의사당, 뭐 인천공항, 김포공항 다 물에 다 잠긴다. 예. 수도권의 많은 지역이 다 물에 잠기고 말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저는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기변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당장 내가 정말 엄청난 홍수 피해나 폭염 피해를 당하지 않으면 우선 당장 순위에서 다 밀리는 거죠. 이런 환경 문제라는 거는 사실은 피해 규모가 훨씬 크고 더 치명적인데도 약간 경각심이 덜한 측면이 있어요. 네. 올해 사례만 들어도 당장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악화될 것이고 그러면 그 기상 전문가로서 일반 시민들에게 뭘 당부하고 싶으세요? 하지만 사실은 기후변화 문제만은 국가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 기업들도 상당한 책임을 갖고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결국 국민들도 같이 거기 참여해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장 쉬운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갖다가 덜 쓰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차량도 가급적 친환경 차량을 갖다 많이 이용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든가, 다음에 이제 컵 같은 경우도 가급적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예. 이런 것들이죠. 어쨌든 화석 연료를 가능하면 덜 쓰게끔 일상생활에서 노력을 하자. 네, 그렇습니다. 야,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강력하게, 두 번째는 이제 기업이 상당히 거기 협조하는 이런 시스템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제 며칠 후면 문재인 대통령도 영국 글래스고에서 이 기후 변화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을 대처하는 큰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오늘 얘기를 통해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거는 뭐 굉장히 많이 뉴스에서 다루긴 합니다. 기후 변화라는 거를. 근데 내 삶 속에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일 텐데 예측되는 재앙은 현재 벌어지는 사례만 본다 하더라도 너무 무시무시하구나. 네. 예.